안녕하세요. 뉴스타파 데이터팀 최윤원입니다. 이번 4강은 데이터 수집 실습 강의입니다. 실습 자료는 21대 국회의원 현황입니다. 수집 도구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임포트 함수를 활용하며 웹브라우저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합니다. 저는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수강생 분들과는 시연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실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수집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에 맨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국회의원 현황이라고 검색합니다. 첫 번째 결과값인 국회의원 현황을 클릭합니다. 300명 의원들의 현황을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한 페이지에 6명씩 사진과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영문 이름, 당선 횟수, 소속 지역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면 다음 순서인 6명 의원들의 명단이 보입니다. 300명이 한 페이지에 6명씩 있으니 모두 50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도구로 사용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를 클릭해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합니다. 제목란을 더블 클릭한 후 파일 제목을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4강 데이터 수집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시나요? 데이터 수집 기술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직접 타이핑해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을 드래그한 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웹페이지에 보이는 형태로 붙여넣기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집하려는 데이터 형태는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영문 이름, 당선 횟수, 소속 지역구가 한 행에 입력되고 다음 행부터는 국회의원 데이터가 차례로 입력되는 형태입니다. 열마다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가 입력돼 있어야 데이터로서 활용이 용이합니다.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하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수 중 웹페이지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함수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수 웹데이터라고 입력합니다. 구글 공식 문서 내에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사이트 google.com을 추가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검색됐습니다. 이 중 import XML 함수를 클릭합니다. import XML 함수는 다양한 구조화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함수 입력 후에 URL과 엑스패스 검색어를 입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URL은 수집하려는 데이터의 웹사이트 주소를 말합니다. 엑스패스 검색어는 XML 문서에서 특정 요소나 속성의 경로를 뜻합니다. 엑스패스 검색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수강생은 문서에 소개된 w3schools.com 사이트를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국회의원 현황 페이지 웹 주소 URL과 국회의원 정보에 사용된 엑스패스 검색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URL을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현황 페이지에 가서 주소창에 URL을 복사합니다. 복사된 URL을 구글 스프레드시트 A1 셀에 입력합니다. 다음은 엑스패스 검색어를 찾아야 합니다. 엑스패스 검색어는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검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창이 활성화됩니다. 국회의원 이름에는 A 태그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창에서 태그들의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왼쪽 창 웹페이지에 콘텐츠에 사용된 태그들이 보입니다. 사용된 태그들이 무엇이며 이 태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웹페이지가 이런 태그들을 사용해 제작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정보에 사용된 태그를 찾아보겠습니다. 엘리먼트 창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있는 태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 태그 안에 의원 이름이 있고 스팸 태그 안에 한자 이름과 영문 이름, DD 태그 안에 사진, 당선 횟수, 소속 지역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려는 세부 항목들이 모두 DL 태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DL 태그를 사용하면 원하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A2 셀에 //DL을 입력합니다. 태그 앞에 슬래시 2개를 입력하는 것은 페이지 전체에 DL 태그가 사용된 모든 콘텐츠를 지정한다는 XML 규칙입니다. 알아야 할 정보를 모두 수집했으니 이제 import XML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4 셀에 equal 등호를 입력한 후에 import XML 괄호 열고 국회의원 현황 페이지 주소가 입력된 셀 A1을 입력하고 콤마 엑스패스 검색어가 입력된 셀 A2를 입력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무언가 불러와지긴 했는데 의원 명단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 국회 웹사이트 메인 메뉴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현황 페이지는 일반 웹사이트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웹사이트는 페이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주소창의 URL이 바뀌는데 국회의원 현황 페이지는 아래에 있는 게시판 형태의 페이지 번호를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의 내용은 바뀌는데 주소창의 URL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이트의 경우는 정확한 URL을 찾는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개발자 도구창 메뉴에 있는 네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하위 메뉴에 있는 XHR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회의원 현황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 2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문서 하나가 새로 생성됐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클릭할 때마다 문서가 하나씩 새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주소 URL은 바뀌지 않지만 서버에 새로운 내용을 요청하고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페이지 번호 1번을 클릭했을 때 생성된 문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창에 헤더스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헤더스 메뉴 오른쪽에 있는 프리뷰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회의원 현황 정보가 보입니다. 이 문서에서 우리가 활용할 URL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헤더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너럴 항목에 리퀘스트 URL을 보면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있는 URL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복사한 후에 새로운 웹브라우저 탭을 열고 주소를 붙여넣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국회의원 현황 1페이지에 있는 의원들의 명단이 보입니다. 복사된 주소를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A1 셀에 입력합니다. 임포트 XML 함수가 입력된 A4 셀에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온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수집하려던 국회의원 정보가 불러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300명의 의원 중 6명만 불러왔습니다. 개발자 도구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헤더스 메뉴 내용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립니다. 폼 데이터라는 항목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웹 주소 형성에 사용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 중 커런트 페이지 항목이 1, 로퍼 페이지 항목이 6이라는 요소가 사용됐습니다. 뷰 소스 메뉴를 클릭하면 사용된 요소들이 웹 주소 형태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스들을 복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퀘스트 URL을 입력했던 탭을 열고 주소 끝에 물음표를 입력하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주소가 완성되면 엔터키를 누릅니다. 내용이 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6명씩 보여주는 주소를 수정해 한 페이지에 300명이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주소의 맨 뒷부분에 로퍼 페이지 6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 6을 300으로 수정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300명 의원의 정보가 페이지에 나옵니다. 수정된 웹 주소 전체를 복사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동한 후에 A1 셀에 복사된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임포트 XML 함수가 입력된 A4 셀에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온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수집하려던 국회의원 300명의 정보가 불러와졌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시사 보도를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사용을 벗어나 수집한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간의 저작권법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사업적 위치나 전화번호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데이터를 수집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리뷰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권법만이 아닙니다. 크롤러가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웹사이트의 리소스를 독점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업무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임포트 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실습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집하고 싶었던 자료들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